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연예계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연말 연예계가 여러 의혹과 폭로 또 논란들로 시끄럽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저희 YTN도 비중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평가원님, 관련한 YTN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연예계 이슈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YTN도 단신과 해설 보도,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서 관련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YTN에서는 주로 문화산업부 기자들이 연예 이슈 관련 보도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부 기자의 단신, 기사나 리포트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YTN 홈페이지를 보면 연예 섹션과 문화 섹션이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예. 연예 섹션을 클릭하면 YTN 스타 웹페이지가 따로 뜨는데요. 보도들을 살펴보면 YTN 스타는 주로 연예계 및 연예인 관련 보도를, YTN 문화부에서는 문화예술계 전반의 사안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와 문화부 두 영역 간 차이와 또 취재 분야,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YTN 보도국 문화부에서도 이제 연예 뉴스를 많이 다루는데요. 보도국 문화부에서 다루는 연예 뉴스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아이템 위주로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대중의 관심을 이제 많이 끄는 연예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도국 문화부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예 뉴스라고 해서 어떤 타이틀이나 코너가 있지는 않지만 주간 프로그램인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서 인기 연예인들의 삶을 따라가보고 또 공감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획부터 클릭수를 유도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투영해보는 공감의 자리로 이제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불거진 이슈인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씨 경우처럼 사회적 논란을 가져온 뉴스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전화 연결로 발빠르게 전하고 있고요. 또 리포트도 팩트 전달과 그리고 사회적 파장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부 연예 뉴스가 굵직한 사안들을 다룬다면 디지털국 소속인 YTN 스타 뉴스는 스타들의 일상과 여러 움직임을 다루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도국이 문화 전반을 취재하는 것에 비해서 스타 뉴스는 연예 쪽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취재원 접근성도 높아서 밀착 취재가 가능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연예계 특종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만드는 등 전문 기자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뉴스는 YTN 보도국에서는 다루기 힘든 시시콜콜한 연예계의 세부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도하면서 문화부 기자들과는 차별화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명 연예인들은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이 비례한다라고 볼 정도죠. 말 한마디,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화제와 큰 관심을 부르고 있는데 이 최근 발생한 연예 이슈들은 사회적 논쟁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YTN은 이런 민감한 부분들을 보도할 때 좀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나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불거진 연예계 이슈는 새로운 사회적 토론거리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또 안일했던 의료 행위 인식과 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안의 진행 상황부터 여파에 대해서 정리한 보도들이 상황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2월 8일 뉴스온에서는 문화산업부 김승환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방송인 박나래 씨와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소속사가 아닌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네, 갑자기 입장문을 오늘 내는데요. 예. 처음 매니저 갑질 의혹이 나오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나흘 뒤에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네. 먼저 그래픽 내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제야 전 매니저를 만나서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지만 모든 게 자신의 불찰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그 매니저와 함께 그 사이에 있었던 고소고발이 이뤄진 거,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저희도 예. 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흔히 예. 말해서 우리가 중립기여를 받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의혹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사안과 방송인 또 배우 측의 공식 대응 등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방송인 박나래 씨와 관련해서는 매니저와 연예인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은 미성년 시절의 범행이 성인이 된 뒤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두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의제를 제기했는데요. 논란 하루 만에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하자 10대 시절 일을 이유로 배우 활동을 그만두는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 소년범 교화에 힘쓴 송경용 신부도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있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배우는 사람들 환상을 만족시키는 직업이라며 더는 환상을 품을 수 없게 됐으니 그만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는 조진웅 씨의 은퇴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 과거의 과오를 덮을 수 없다는 찬성 입장과 10대 시절 일을 지금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반대 입장을 정리해서 사안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12월 10일 뉴스타트에서는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연예계 이슈에 대해서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전반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답했는데요. 자, 조진웅 씨, 박나래 씨, 조세호 씨까지 동시에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연말 방송가 분위기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굉장히 뒤숭숭하죠. 정말 주요 연예인들, 단순히 그리고 그 연예인 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한 굵직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에도 지금 여러모로 제동이 걸렸거든요. 사회적으로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회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매도되면 안 되는 것처럼 몇몇 연예인들의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해야지 연예계 전체가 마치 그런 곳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제시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현재 방송가 분위기도 전달해서 연예 전문 기자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전문 기자와의 대담 외에도 문화평론가와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 전문 영역에서 평론가 해설을 집중하기도 했는데 시청자들의 좀 이해를 돕는 부분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계 이슈 중에는 고소, 고발로 이어져서 수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건도 있고요. 미성년자 시절 범법 사실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와 법률가가 출연한 전문가 대담은 전문 정보를 전달해서 보다 적절한 맥락에서 이 사안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1인 소속사로 나오면서 바로 대중문화산업법에 근거한 등록을 그 매니저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갖다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대중문화예술기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은 지금 소년법 제70조 위반 사항이 있다라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 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법률가에는 법률 관련 사안을, 문화평론가에게는 문화계 관련 해설을 들어야 전문 지식이 될 텐데요. 간혹 그 영역이 뒤섞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가 법률 관련 해설을 한다거나 법률가가 문화예술계 관련 조언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리합 처박 정황까지도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의료법 위반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액자서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의료인과 적절한 이유가 아니고 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이 수액조사를 받게 되면 불법이죠. 그래서 무면의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전문가 대담 질문을 구성할 때 해당 전문 영역에 맞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직업인은 자신의 영역에서만큼은 다 전문인이 아닐까 합니다. 보도의 공신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적절한 전문가 섭외와 인터뷰 또 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연예 뉴스의 경우에는 가벼운 가십거리가 재생산되는 방식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발언에 특히 더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보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선정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연예계 논란을 다룬 YTN 보도 좀 어땠습니까? 이번 보도를 비평하기 위해서 뉴스 데이터 포털 빅카인즈를 통해서 특정 인물과 단어를 포함한 보도를 검색해 봤는데요. 202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YTN에서는 해당 기간 총 219건의 보도와 논평이 추출되었고요. 해당 보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단어들을 살펴보니 소년범 출신, 조직폭력배 연루설, 갑질, 추가폭로, 가압류와 같은 단어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보도량이 가장 많은 날은 12월 8일로 이날만 YTN에서 총 45건 관련 보도와 콘텐츠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가가 출연해서 해설한 대담도 여러 건이 있었고요.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정치 해설 대담에서도 한 꼭지로 이 사안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대담들은 한 번 더 발췌되어서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라인 콘텐츠의 헤드라인 표현은 한층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생매장은 잘못 대 좌파 범죄 카르텔, 정치권으로 번진 조진웅 논란, 조진웅 이유 없이 내 얼굴에 주먹질, 감독의 폭행 피해 폭로. 지금 제가 예시로 든 문구들은 12월 8일 해당 사안을 다룬 YTN의 온라인 콘텐츠 제목들입니다. 여기서 언론 고유의 기능이자 영향력을 의제 설정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특정 메시지를 반복 노출해서 수용자로 하여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나아가서 그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의 보도량과 보도 관점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많은 시국에 연예계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또 그 논란이 정치 진영 대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요. 여기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계, 연예계, 뉴스를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고 해설하고 논평해야 할지 다시 한번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관련해서 YTN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고 또 실제 보도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을지 어떻습니까, 실장님? 네, 사실 연예 뉴스에 있어서 선정성은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유의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예. 연예계 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자극적이고 이제 선정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한번 이슈가 터지면 여러 의혹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 부분까지 보도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고 이선균 씨 사건 이후에 몰아가기식 의혹 보도를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에 클릭수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언론사들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들을 쏟아내면서 이선균 씨를 죽음으로 더 내몰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와 반성이 있었는데요. 보도국 문화부는 의혹을 일일이 따라가기보다는 팩트가 명확할 때 보도를 하고요. 또 논란이 있을 때는 한쪽 편만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얘기를 모두 내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팩트 보도 위주로 하고 마녀 사냥식의 보도는 자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있어도 이에 따른 소속사 입장이 나왔을 때야 전화 연결과 리포트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YTN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중심을 잡으면서 품격 있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보도국 문화부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방송을 해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연예계 논란을 계기로 방송가를 포함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자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짚고 그에 따른 책임과 재발 방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보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예,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팩트 추적, K컬처의 빛과 그림자 편을 꼽아봤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컬처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호감을 갖는 이유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진단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와 해결 과제도 진단했습니다. 연예계 문화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연습생 착취와 불공정 계약, 또 연예계 종사자들의 취약한 노동 환경, 외국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등을 조명했습니다. 사실 보도 전문 채널에서 연예계 이슈를 다루는 일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현장 기자와 편집권자들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보도 전문 채널이 지향해야 하는 연예 보도의 가치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던 와중에 마침 YTN에서 발견하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꼽게 되었습니다. 네. 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어느 때보다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시청자의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팩트 추적 제작진을 직접 만나서 기획 의도부터 또 제작 비하인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순한 유행이나 특정 영역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뭐 산업, 외교, 관광 등의 영역으로 이제 확장돼서 한국 사회의 좀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그 경제적인 그 성과도 같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화려한 성과만이 아니고 그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 48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은 위약금을 1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 그런 계약 조항들이 좀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포스트 블랙핑크, 포스트 BTS 같은 새로운 인재들이 발굴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연예계 대중 이슈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 확인보다는 좀 의혹성을 빠르게 좀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개인의 뭐 도덕성이라든가 의혹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뭐 사회적인 함의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뤄야만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